안녕하세요. 발굽으로 책장을 넘기는 밤, 발밤발밤의 낭독자 고란입니다. 엄마 제1장. 방구석에 놓여있는 체경에 서양풍으로 벽을 칠한, 거기다 일본식 다다미가 깔린 상하이 특유의 여관 2층의 일부가 또렷이 비친다. 우선 정면에 하늘색 벽, 그리고 새로 깔아놓은 몇 장인가의 다다미, 마지막으로 이쪽으로 등을 보이고 있는 서양식 머리 모양의 여자가 한 사람. 이 모두가 싸늘한 빛 가운데 애절할 정도로 선명히 비치고 있다. 여자는 아까부터 거기서 바느질인지 뭔지를 하고 있는 모양이다. 제일 뒤쪽을 돌아보면 수수한 비단 하우리를 걸친 어깨에 흐트러진 앞머리 한쪽으로 창백한 여벌굴이 엿보인다. 물론 얇은 귀에 아련하게 빛이 내비치는 것도 보인다. 약간 긴 귀밑머리가 어렴풋이 귓볼을 흐려놓은 것도 보인다. 이 체경이 놓인 방에는 옆방의 아기 우는 소리를 빼고는 무엇 하나 침묵을 깨는 것이라고는 없다. 아직도 그치지 않고 있는 빗소리조차 여기서는 그러한 침묵에 한층 더 단조로운 느낌을 더할 뿐이었다. 여보. 그렇게 몇 분인가가 지난 뒤에 여자는 하던 일을 계속하면서 갑자기, 하지만 불안한 듯이 이렇게 누군가를 불렀다. 누군가 방 안에는 여자 외에도 속옷을 입은 남자 하나가 훨씬 떨어진 다다미 위쪽에 영자신문을 펴놓고 길게 엎드려 있다. 하지만 그 소리가 안 들리는지 남자는 가까이에 있는 잿더리에 걸련째를 털 뿐 신문에서 눈도 들지 않는다. 여보. 여자는 다시 한번 불렀다. 그러면서도 여자 또한 눈은 바늘 위에 둔 채다. 왜 그래? 남자는 약간은 성가시다는 듯이 둥글둥글 살이 붙고 짧은 콧수염을 기른 활발해 보이는 머리를 들었다. 이 방 있잖아요. 이 방 바꾸면 안 되나요? 방을 바꿔? 이제 막 겨우 어젯밤에 이리로 온 참이잖아. 남자는 뜨악한 얼굴을 하고 있었다. 막 옮겨왔다고 해도 전에 있던 방은 비어있을 거 아니에요? 남자는 이래저래 2주 동안 그들이 옹색한 경험을 했던 햇빛이 들지 않는 3층 방이 일순 눈앞에 보이는 것 같았다. 칠이 벗겨진 창 쪽 벽에는 색바랜 다다미 위에 사라사 커튼이 드리워져 있다. 그 창에는 언제 물을 줬는지 죽어가는 제라늄 꽃이 엷은 먼지를 뒤집어쓰고 있다. 게다가 창밖을 보면 너저분한 골목에 보리집 모자를 쓴 중국인 인력군이 서성거리고. 하지만 당신이 그 방에 있기 싫다고 했잖아. 네. 그런데 여기 와보니까 갑자기 이 방이 싫어졌거든요. 여자는 바느질을 그만두고서 나른한 듯 얼굴을 들었다. 미간이 좁고 눈꼬리가 길어 날카로워 보이는 얼굴이다. 하지만 눈가의 기미를 보면 뭔가 힘든 일을 겪었을 것이라는 상상을 못할 것도 없다. 그러고 보니 병적이다 싶을 정도로 관자놀이에 정맥이 도드라져 있다. 네? 괜찮죠? 안 돼요? 하지만 이전 방보다 더 넓고 편한데 불평을 할 핑계가 없잖아. 그런데 뭔가 싫어할 만한 일이라도 있었던 거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건 아니지만. 여자는 얼핏 한숨을 쉬는 듯 했지만 더는 말하지 않았다. 그저 한 번 더 다짐을 받으려는 듯이 같은 말을 되풀이했다. 안 돼요? 무슨 일이 있어도? 이번에는 남자가 신문 위로 담배 연기를 뿜을 뿐 가타부타 말이 없었다. 방 안은 다시 조용해졌다. 밖에서는 여전히 비 내리는 소리가 들리고 있었다.
봄비라. 남자는 조금 뒤 벌렁 드러눕더니 혼잣말처럼 이렇게 말했다. 우후에서 살게 되면 시집기라도 시작해볼까? 여자는 아무 대답도 않고 바느질만 하고 있다. 우후도 그리 나쁘기만 한 데는 아니야. 우선 사택이 크고 정원도 상당히 넓어서 화초 키우기에는 딱 좋지. 어쨌든 원래는 온가화원이라나 해서 말이지. 남자는 갑자기 입을 다물었다. 조용해진 방 안에는 희미하게 우는 소리가 들린다. 어이! 우는 소리가 뚝 그쳤다. 그런가 하더니 금방 또 끊길 듯 끊길 듯이 이어졌다. 어이 도시코! 반쯤 몸을 일으킨 남자가 다다미 한쪽에 무릎을 세운 채로 당황한 기색을 보였다. 당신 나랑 약속했잖아. 더 이상 속썩이지 않기로. 이제 눈물은 그만 보이기로 하지. 어? 남자는 문득 눈을 치켜떴다. 아니면 혹시 그 일 말고 뭔가 다른 슬픈 일이라도 있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일본으로 돌아가고 싶다던가 중국이라도 시골에는 가기 싫다던가. 아니요. 그런 게 아니고요. 도시코는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며 뜻밖에도 강하게 부정했다. 난 당신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갈 생각이에요. 그렇기는 하지만. 도시코는 눈을 내리뜨고는 넘쳐 흐르는 눈물을 억누르려는지 얇은 아랫 입술을 지그시 깨물었다. 자세히 보면 창백한 뺨 아래에도 눈에 보이지 않는 불꽃 같은 절박한 무엇인가가 타오르고 있다. 떨리는 어깨, 젖은 눈썹. 남자는 그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지금 기분과는 연결되지 않지만 아내의 아름다움을 새삼스럽게 느꼈다. 그래도 이 방은 싫은 걸 어떡해요? 그러니까 말이지. 아까도 말했잖아. 왜 이렇게 이 방이 싫은지 그것만 확실하게 말해주면. 남자는 거기까지 말하고는 도시코의 시선이 물끄러미 자신의 얼굴에 쏟아지고 있음을 느꼈다. 눈물을 머금은 그 눈동자 밑바닥에는 거의 저기에 가까운 슬픈 빛이 번뜩이고 있었다. 왜 이 방이 싫어졌을까? 그것은 남자 자신만의 의문에 그치지 않는다. 동시에 도시코가 무언중에 남자에게 들이민 반문이기도 하다. 남자는 도시코와 눈을 마주치며 다음에 할 말을 머뭇거렸다. 하지만 말이 끊겼던 것은 불과 몇 초 동안이다. 남자의 얼굴에는 순식간에 양해의 빛이 넘쳐 흘렀다. 그거야? 남자는 감정을 억누르듯이 묘하게 퉁명스러운 소리로 말했다. 그건 나도 좀 신경이 쓰였어. 도시코는 남자가 그리 말하자 무릎 위로 뚝뚝 눈물을 떨어뜨렸다. 창밖에는 어느새 해가 지고 어둠이 비를 삼켰다. 그 빗소리를 밀어젖히듯 하늘색 벽 너머에서는 지금도 아기 울음소리가 이어지고 있었다. 오늘은 여기까지. 다그닥.